자, 다 작성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가서 좀 재미있는 실습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데이터 보니까 좀 알아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건강 정보가 이렇게 담겨져 있긴 하지만 문자 형태로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읽지 않으면 어떤 키워드가 이달의 건강 정보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습을 해볼 거냐면요. 저희는 밑에서 월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월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다 보신 적 있는데 그게 월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가진지 모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월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글을 불러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한글을 그래프에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를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대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느낌표 apt-get 그 다음에 공백 하나 스페이스바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y 또 스페이스바 하나 해주시고 인스톨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폰트 다시 나눔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나눔이라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나눔 폰트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자, 이렇게 코드가 문제없이 실행이 됐다면 다운로드가 완료된 겁니다. 밑으로 가서 이 나눔 폰트를 사용한 월드 클라우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 world cloud import world cloud라고 작성해 볼게요. 월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또한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 내부로 가져와서 빌려다가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코드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점 파이플롯 as plt 이렇게 입력한 두 번째 있는 라이브러리는요. 그래프를 그려준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그래프를 그려준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추후에 배우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따라서 작성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작성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호출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안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슬래시 sur 슬래시 쉐어 슬래시 폰트 슬래시 트루 타입 슬래시 나눔 슬래시 나눔 고딕 이라고 하고요. 맨 뒤에는 .ttf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tf는 우리 폰트의 확장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적으셨으면 큰 따옴표 빠져나와서요. 컴마 쓰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줄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 뒤에 색깔을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800이라고 하는 너비를 가지도록 그 다음에 높이는 400이라는 높이를 가지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가 800, 세로가 400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쓰면 워드 클라우드에 필요한 코드가 다 작성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 혹시라도 오타가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가로 빠져나가서 우리는 점 하나 하고요. generate 해서 str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t.imshow 해서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를 imshow,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미지를 보도록 할 거고요. plt.access는 5%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액시스를 5% 했다라는 말은 그래프를 축 없이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그래프가 아니고 그림처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plt.show라고 해서 이때까지 그렸던 그래프대로 보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월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뭔지를 확인해서 그 글자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면 글자가 크면 클수록 자주 등장한 글자가 되겠는데요. 있습니다나 수와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발달이나 건강검진과 같은 데이터가 이달의 건강 정보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해본 워드 클라우드는요, 소위 자연어 처리라고 불리우는 토큰화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색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세 글자로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거미가 웹을 기어다니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같다라고 해서 크롤링이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중에 외부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다라고 해서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이브러리가 뭐였죠? 맞습니다.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뒤에 s를 붙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웹에서 가져온 HTML 문서는 문자의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파싱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싱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뷰티풀 숲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인 크롤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물론 오늘 우리가 알아본 크롤링 기법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사이트에서 텍스트만 가져오는 기본 실습만 진행해 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간 맞춰 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